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기업 소개 전문 채널 미스터 슈빌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2021년 2월 5일 오후 4시 30분에 현대중공업 지주가 국내 건설기계 1위 업체인 두산인프라코를 8,500억 원에 인수한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공시 내용에 따라서 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지주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두산인프라코가 가장 많이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현대건설기계도 주목을 받고 두산중공업의 향후 또 향방에 대해서 횡보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두산인프라코를 매각 후에 어디로 달려갔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는 재무 구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산을 매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는 매각이 되었고 두산밥켓 같은 경우에는 근본 매각에서 이제 제외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계속해서 좀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이 두산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34.97%입니다. 이거를 현대중공업 지주 컨소시엄이 8,500억 원에 인수했다. 이렇게 좀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관련된 기업들은 이런 거죠.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현대건설기계, 현대중공업지주 이런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이 두 종목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이제 매각이 됐고 현대중공업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기계를 인수를 한 거니까 뭔가 새로운 도약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좀 고민을 해보면은 두산인프라코어를 품은 현대중공업 지주 같은 경우에는 건설기계 글로벌 빅5의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M&A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캐터필러나 스웨덴의 볼보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같이 할 수 있는 이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대중공업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는 국내 1위인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함으로써 단숨에 메모드급의 건설기계 업체로 올라섰다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현대건설기계의 향후 어떤 성장성이 확보가 됐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건설기계에 강점이 있을 거고 약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두산인프라코어에 역시 강점과 약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상호 좀 보완을 해주면서 좀 향후에 좀 극대화된 사업 비즈니스를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 굴삭기와 지게차 등 초대형 제품에 좀 강하죠. 근데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 굴착기와 휠로더 등 중소형 제품이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상호 강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시너지를 통해서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좀 높일 수 있다라고 현 시장을 이렇게 전망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최근에 현대건설기계는 중국 지게차 전문 제조사 유엔과 손잡고 글로벌 지게차 확대 판매를 추진 중에 있고요. 두산인프라코어도 지난해 2분기 이후부터 중국 굴착기 시장에서 10년 내에 최대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이렇게 함께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은 이 글로벌 탑5 안에 진입이 당연히 가능하겠죠.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글로벌 시장에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이 한 5%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두산 인프라 코어 같은 경우는 3.3%, 현대건설기계는 1.2%, 합이 4.5% 정도 되니까 양사의 점유율의 합은 글로벌 7위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향후에 좀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남아있는 걸림돌이 있긴 하죠. 왜냐하면은 이 기업이 또 이렇게 M&A를 통해서 이 건설기계 시장 점유율이
두 회사가 합해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건설기계 쪽으로 이렇게 합해지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합해지는 거죠. 점유율이 70%로 확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독과점 문제가 이제 불거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보았을 때는 그냥 무난하게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 좀 지켜보셔야 돼요. 제가 좀 근거가 좀 미약한 상태에서 무난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그 뭐 공적 자금을 회수하는 입장에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작은 독과점 문제 때문에 그게 걸림돌이 된다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과거에 그 부실채권을 관리를 하고 회수를 한 10년 정도 그와 관련된 MPL이라고 하죠. 관련된 일을 한 입장에서는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현대중공업 그룹 입장에서도 그 조선, 정유, 건설 기계까지 균형 잡힌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주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 두산 인프로코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향후에 시너지 차원에서 좋고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건설 기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큰 미래 관점에서는 현대중공업 지주도 플러스 알파 요인이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산 인프로코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무적 안정성이 탄탄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기업과 함께 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두산 인프라코어의 주가도 좀 좋게 나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주가 상승 예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나고 재차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주뿐만 아니라 한 달 동안 외국인과 기관들이 꾸준히 주식을 매수를 해줬어요. 외국인들은 꾸준히 매수를 해준 상태고 기관들도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좋은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어서 두산 인프라코어 트레이딩 가능하고 중장기 관점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현대건설 기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외국인들의 수급이 괜찮아요. 전반적으로 괜찮고 또 다음 주에는 또 기관 수급도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주가도 최근에 조금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꾸준히 좀 상승할 수 있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 결론적으로 이 두산 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는 묶어서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지주죠. 현대중공업 지주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자회사들의 어떤 성장성 이런 부분이 확보가 된다면은 현대중공업 지주도 뭐 상당히 할인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세지는 않겠지만은 어느 정도 근본 그 M&A 건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말씀드리고 인적 분할을 통해서 그 회사가 많이 분할됐잖아요. 뭐 현대중공업 지주가 나오고 그다음 현대 건설기계도 나오고 뭐 기타 뭐 관련된 사업 자회사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주회사 입장에서는 사업 자회사의 성장성이 중요한 거니까 근본 현대건설기계와 두산인프라코어의 M&A 관련권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쓰고 있는 부분이죠. 많이들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두산중공업이에요. 두산중공업. 자, 두산중공업은 성공리 유상증자 끝났죠. 예, 유상증자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것처럼 또 지주사 두산중공업에 유상증자 4,204억 원을 출자를 했죠. 출자를 했고 실제로 그 발행가가 확정이 되어서 11월 30일 날 결정이 되었죠. 그때부터 주가가 좀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산 지주사는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지분율이 뭐 44.86에서 41.95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 어쨌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성공리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회사가 뭐 채무 상환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도 성공리 끝났고 또 두산 인프라코의 또 매각도 이렇게 끝났고 그래서 앞으로 좀 이렇게
주주들한테 보답을 좀 해주기 위해서는 성장의 발편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사업 성과도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 두산 인프로코어 매각한 뒤에 두산중공업이 어떤 행보를 또 걷게 되냐 하면은 기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풍력입니다. 풍력. 신안에서 신안으로 달려갔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오전에 나왔는데 내용을 좀 보면은 제가 기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그 신안에서 지금 그 풍력 관련된 업무 협약이 진행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이거. 네. 자, 정영인 두산중공업 대표는 전남 신안에서 열리는 해상풍력 단지 투자 협약식에서 많은 업체가 해상풍력 사업을 철수했지만 두산중공업은 계속해서 해왔다며 풍력 산업 생태계가 국내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세계 시장에서 도전하겠다는 말을 좀 했고, 이날 협약식에 문재인 대통령님도 참석을 했죠. 그래서 상당히 좀 풍력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좀 사업을 더 확대하고 강하게 좀 진행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근본 행사에서 좀 펼쳤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풍력도 주목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들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뭐 긍정적으로 좀 예상이 되는 거죠. 많은 내용들이 또 있어요. 해당 내용도 좀 읽어보시면은 그래서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자, 그래서 이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시 내용을 조금 보고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네. 네, 두산중공업 이미 유상증자 끝났죠. 예, 유상증자가 끝났고, 그 다음에 실제로 또 주식이 또 상장이 되었죠. 주식이 또 상장이 되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 공시를 통해서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매각, 사업 효율성 제고 및 지배구조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매각했다는 기존 공시를 내면서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고 두산 밥켓에 대한 내용도 함께 추후에 좀 진행되지 않을까, 매각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 주가 흐름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당분간은 조금 더 약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두산중공업이요. 제가 좀 감히 좀 말씀을 드리는데 추후에 이제 대박 종목으로 우리가 인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지금 회사가 어려운 국면에서 그 유상증자를 시행을 했고 주식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밑으로 빠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고 현재 지금 지금 자산을 또 매각을 또 이렇게 하고 또 자구안을 또 이행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끝나고 나면은 회사가 이제 성장성에 좀 더 힘을 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가시화가 되게 된다면은 추후에 또 성장하겠죠. 쉽게 말씀드려서 이 어떤 제도약 뭐 어떤 두산중공업의 부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 두산중공업이 살아나야만이 부활돼야만이 두산 그룹도 재도약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은 뭐 망하거나 회사가 없어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여러 번에 걸쳐서 좀 모아 가시다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고요. 기존에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힘들겠지만은 매도할 이유는 없어요. 매도할 이유는 없고 추후에 어느 시점인가는 이런 것처럼 이렇게 크게 한번 반전의 구간이 들어왔을 때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 평단가를 낮추고 또 크게 한번 수익을 먹는 그런 과정을
좀 진행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패턴의 종목들은 한번 큰 시세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지금의 조금 아쉬움은 좀 이렇게 덤덤하게 넘기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그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공시 해석을 해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유상증자 발표를 하고 실제로 또 이렇게 권리락이 또 뭐 나오게 되고 권리락이 나오게 되고 또 청약이 되는 시점까지, 그러니까 주가가 유상증자 발표가 나오게 되면 주가 한번 빠진다, 한번 빠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이 제가 어떻게 스케줄 말씀드리면 유상증자 발표가 나면은 주가 밑으로 빠집니다. 근데 권리락이 또 나오게 되면 주가가 싸 보이는 효과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종 발행가가 정해지는 시점, 유상 청약이 다가오는 시점부터는 주가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 사이에 신주 인수권 증서가 상장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이 옵션을 이렇게 포기하기도 하고 확보하기도 하는 과정 속에서 주가의 변동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상장이 되면 12월 24일 날 상장이 됐는데 주가는 당분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전반적 흐름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흐름대로 간 거죠. 제가 이제 맞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통상 그렇습니다. 통상 주가 흐름이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견디셔야 된다. 견디시고 추후에 추가 매수 포인트를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기업으로 또 다시 부활할 걸로 저는 믿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좀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보고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끈기 있는 대응을 좀 해 주십사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그 현대중공업 지주 두산인프라코어 8,500억 원에 품었다. 그래서 현대건설기계를 긍정적으로 보자, 두산중공업도 긍정적으로 보자, 더불어서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중공업 지주도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좋은 기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드리겠습니다.